캐서린 맨스필드의 원유해라는 소설입니다. 제목이 너무 생소했어요. 요새 쓰는 말은 아니죠. 원유해. 옆에 이제 괄호 속에 가든 파티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마도 원유해는 가든 파티의 이제 중국 글자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벌어지는 잔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죠. 원유해. 그리고 이제 소설의 시작은 바로 잔치 분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가든 파티에서 이만큼 어울리는 날씨는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뜻하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다. 초여름에 이따금 보이는 금빛 안개가 옅게 끼어 있을 뿐이었다. 원유에는 영국의 소설가 캐서린 맨스필드가 지은 단편 소설로서 가든 파티에 전해진 부고 소식을 듣고 음식을 들고 이제 상갓집에 들른 로라의 이야기입니다. 로라는 이제 젊은 아가씨고요. 로라는 세상이 가진 편견과 틀에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젊은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라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품어요. 로라의 의문과 놀람과 당황은 작가인 이제 맨스필드가 가졌던 것이면 이제 분명하죠. 작가의 그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로라는. 맨스필드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원유해를 언제 썼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제 20대에 썼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뭐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쓴 거죠. 오랫동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 젊은 맨스필드는 세상의 부조리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은 없었겠지만 이제 젊은 작가에게, 젊은 여류 작가에게 하지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의문은 이제 소설 속 로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죠. 소설 속 상황은 되게 미묘합니다. 아주 미묘해요. 성대한 가든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은 막 모두 들떠 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더불어 가든 파티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손길, 아름다운 꽃, 모임을 위한 이제 천막 같은 것이 이제 설치되고 음악을 연주할 악단이 막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한껏 차려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차꾼 스코트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마차꾼 스코트의 집은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부고 소식을 들은 로라가 가든 파티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스코트는 아내가 있고, 마차꾼 스코트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이제 5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코트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에 만약에 파티를 계속 한다면은 그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냐 라고 이제 로라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로라의 우려였죠. 하지만 로라의 제안은 여러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로라 엄마가 이제 로라에게 말해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로라,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모두 망치려 하고 있어. 그건 옳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티는 준비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제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들떠서 막 모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웃의 죽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라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엄마의 말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파티는 이제 강행이 됩니다. 잠시간의 이제 소요가 있었는데 이내 정리가 되죠. 아마도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죽었다면 파티는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부 스코트는 로라 가족과 이제 다른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파티를 취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다음 장면이 좀 끔찍한 장면입니다.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싸서 바구니에 담아서 로라에게 쥐어줘요. 엄마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로라는 또다시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또 한 번 느끼는 것이지만 그녀는 자기 혼자만 의견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티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주다니 그들이 과연 이런 것을 고마워할까? 파티복을 입은 로라가 음식 바구니를 들고 이제 상갓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런 어색하고 끔찍한 장면을 연출해요.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긴 하죠. 근데 정말 1900년대 영국은 그런 사회였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로라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상해요. 로라의 엄마는 음식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아서 좋고 상갓집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서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공경에 처한 건 로라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바구니만 전달해주고 이제 가려고 했던 로라는 죽어서 누워있는 스코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스코트의 얼굴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로라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울음이 나왔다. 로라는 사내에게 뭔가 말을 걸지 않고는 방을 나올 용기가 없었다. 로라는 그만 어린애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미안해요. 그리고 로라는 오빠 로리를 만나는 장면과 함께 소설이 끝이 납니다. 오빠는 로리예요. 이름 비슷하죠. 네, 마지막 문장은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입니다. 로리가 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미안해요. 다음에 로라는 이렇게 말하는 혼자서 그 집을 빠져나왔다. 여기까지 그냥 끝을 냈으면 어땠을까. 뭐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는 괜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맨스필드는 사후에 이제 안톤 체호프와 견줄 정도로 영국 제일의 단편 작가로 이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맨스필드의 소설은 원유회가 처음이었고 다른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젊은 아가씨의 당황스러운 경험을 담고 있는 듯한 이 소설은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던집니다. 이웃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빠를 잃은 5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슬픈 사람들이 있는데, 흥겨운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가든 파티를 즐기는 것이 맞을까? 가든 파티에 남은 음식을 싸다 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할까? 파티복과 멋스러운 모자를 쓴 상태로 상갓집에 가도 괜찮을까?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로라 엄마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즐거움을 망치면 안 된다는 논리. 그래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직 로라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스필드가 살아있을 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로라의 감정, 로라의 질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계층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설을 많이 읽겠죠. 하지만 이 소설은 참 좋은 소설입니다. 살면서 겪기 힘든 일을 소설로 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소설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원유회 가든파티였습니다.